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라니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섬세했고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강한데도 부드럽고 정밀하면서도 사람을 생각했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 믿고 봐도 됩니다. 도대체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흐메드 빈 카림 중령입니다. UAE 공군에서 전력 도입 평가 업무를 맡은 지 올해로 7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항상 최첨단 장비를 우선시합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데 있어 완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서방 세계의 무기들이었습니다. 걸프전에서 조종사로 복무하셨던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는 곧 신뢰다. 파일럿은 기체를 믿고 하늘에 올라야 한다. 그 말은 제 가슴속에 깊게 박혔고 제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거 서구 무기의 유지보수 문제로 작전이 지연된 적이 있었기에 저는 신뢰성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몇 달 전 K 초청으로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기술 시연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전자자동차로 유명한 나라. 하지만 전투기의 신뢰성은 의문이었습니다. 마케팅일 뿐 아니야? 동료 하나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보고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문서 표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F-21, 그리고 그 옆에 보라매라는 단어. 사막 기지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국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엔 이미 고정된 서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1순위, 유럽이 2순위,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용 정도. 한국은 그 나머지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죠.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는 인정하지만 전투기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의 생존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며칠 후 KAI 기술진들이 저희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기술 시험과 장비 통합 브리핑, 사막 환경 적응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중하든, 얼마나 자료를 정리해왔든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기준만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가. 첫 브리핑은 경납고 옆 임시 설치된 분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술진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고 우리 측 장교들은 그들의 설명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보다 실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지. 제가 주목한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과도하게 자신만만하지도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마치 자신들이 준비한 걸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무기 업체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려 하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KF-21의 실기체 앞에 섰습니다. 은색 기체 표면은 황혼 무렵 붉은 사막 하늘을 바다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날렵한 실루엣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나마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형은 언제나 포장일 뿐 문제는 속입니다. 기체 성능, 센서 반응, 환경 적응력, 그 모든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진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 조용한 자신감이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시범 테스트 첫날, 태양은 새벽부터 거칠게 사막을 깨웠습니다. 공기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기체 경납고 내부의 온도는 오전 10시를 넘기기도 전에 섭씨 40도를 가볍게 넘었습니다. 이곳은 진짜 전투기가 숨 쉬어야 할 환경이었습니다. KF-21은 모래바람을 맞으며 유도로 끌려 나왔고 저희는 한국 기술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간결했고 움직임엔 일종의 일관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당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막 환경은 만만치 않거든요. 모래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고 극한 기온이 전자장비를 말썽부리게 만들고 건조한 공기가 센서 정확도를 흔들어 놓죠. 지금까지 많은 해외 업체들이 이 조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엔진 열 방사는 이 기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까? 모래 유입 방지 설계는 몇 차례 테스트됐죠. A사 레이더. 이 사막 조건에서도 동일 성능입니까? 동료 장교들과 저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기술적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KAI의 팀장은 저희 질문을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고
엔지니어는 즉석에서 그래프와 수치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간혹 확인 후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항목은 몇 시간 후 정리된 보고서로 다시 저희 손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겐 위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젊은 기술자가 고위 팀장 옆에서 당당히 의견을 내고 그 말에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팀장과 자유롭게 논쟁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우리의 경직된 프로토콜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보고를 통해 명령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론으로 데이터로 움직였습니다.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문화 차이일 뿐이야. 실제 성능과는 별개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 질문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무기 업체들은 까다로운 질문을 받으면 은근히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업계 표준입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질문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체 내부 센서 테스트가 진행되던 중 아주 미세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모의 비행 중 센서 데이터의 동기화가 미세하게 지연된 것이었죠. 사소한 오차였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 중 조준에 영향이 갑니다. 설계 결함 아닌가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기술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보며 조용히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들은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바라던 반응은 분명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태도가 제가 생각했던 한국 무기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낮에 받았던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엔진 냉각 설계의 사막 기온을 반영한 공식, 모래 필터링 알고리즘, 그리고 내부 전산 시스템의 자동 보정 메커니즘까지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써야 한다. 나는 지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기술진은 문제로 지적된 센서 보정값을 분석한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사막 지역 고온 조건의 항공전자 시스템 내부 열팽창 개수로 오차 원인을 추적했고 실제 기체 온도 변화와의 상관도를 수치로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조건은 기존 가옥 환경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 재검토 중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과거 서구 업체들은 이런 지적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변명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혹은 문제 없다고 우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항목을 넘어서서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식인가? 제가 알던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성급한 결과를 추구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보니 정반대였어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확인하고 다시 검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KAI 측 시스템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장비가 실전 배치되기 전에 최소 3단계를 거칩니다. 설계 검토 실환경 테스트 사용자 피드백 적용. 각 단계는 독립적인 기술검토위원회가 심사하며 각 위원회는 정부, 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졌습니다. 그건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하나, 수치 하나, 회신 시간 하나까지도 생명 중심의 사고로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은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태도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서방제 무기의 명성과 브랜드, 탄탄한 이력서에.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이 전투기는 그런 외형적 권위보다도 훨씬 본질적인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꼼꼼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만들면 참 꼼꼼하다. 그 말은 사실 예전부터 전자제품 얘기를 할 때 자주 들었지만 정작 무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장을 적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걸 KF-21 앞에서 새삼스럽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저는 KAI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핵심만 간단히 하는데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답했습니다. 저희 조카가 공군 조종사거든요. 이 비행기를 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대충 만들 수가 없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 KF-21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탈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이었구나. 이틀 후 재조정된 센서가 적용된 모의 비행 테스트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에러 로그는 0건, 반응 지연은 평균 0.13초. 시뮬레이션이 끝난 뒤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 통과 수준이 아니야. 그날 저녁 저희 UAE 내부 평가팀 단톡방에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전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 오래된 기준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사막 기지를 가르는 굉음과 함께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시범 조종사는 저희 UAE 공군의 정예 파일럿 중 한 명이었고 그는 실제 작전 조건을 반영한 비행 시나리오를 입력해 약 35분간 공중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사막 바람을 가르며 예민한 기동을 반복했습니다. 극한 기온 속에서도 기체의 반응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레이더와 센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저희 통제 시스템에 정확하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정도였나? 관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보는 KF-21의 비행 패턴은 마치 숙련된 조종사가 오래 타던 기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급기동에서도 기체가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히 따라왔고 고온으로 인한 엔진 출력 저하도 거의 감지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기체의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조작하면 기체가 반응하는 시간, 그 반응의 강도, 안정화되는 패턴까지 모든 게 일정했어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조종사가 기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착륙을 마친 조종사가 헬멧을 벗고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 표정엔 생소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기체가 내 감각을 먼저 따라오더군요. 그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조종사는 기체를 명령하는 사람이지 공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쉬어진다고. 저는 오래전 조종복을 입고 처음 F-16에 올라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뻣뻣했던 기체, 냉정한 반응, 완벽했지만 따뜻하진 않았던 그 무기. 중령님, 이 기체는 좀 특별합니다. 조종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통은 기체에 맞춰서 조종해야 하는데 이 녀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파트너 같달까요. 그날 저녁 KAI 측에서 작전 환경에 맞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메뉴 구성, 조종관의 반응, 곡선, 시야각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조정 가능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온 기후에서 글레어 방지를 위한 화면, 밝기, 자동 조정까지 적용돼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로 조종사 환경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엔지니어 한 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이 아니라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조종사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조종사분들이 기체 조작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체가 조종사분들의 습관을 학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외운 것보다 몸에 밴 것이 생명을 구하거든요.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KF-21에게 느낀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성능이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중심이 된 무기야. 한국은 정말 다르다. 사흘 뒤 저는 KF-21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정리해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제가 직접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기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운용자의 생존을 중심에 둔 종합 기술 플랫폼으로 판단됨. 그 문장을 쓰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구 무기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한 문장 뒤에는 수십 장의 세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엔진 성능, 항공전자 시스템, 무장 탑재량, 정비성, 모든 항목에서 KF-21은 기대치를 웃돌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모든 것이 실용성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정비 주기는 서방 경쟁 기종보다 30% 길었고 주요 부품 교체 시 필요한 공구도 훨씬 단순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체를 운용하는 정비사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해야만 가능한 설계였죠. 그리고 그 문장을 쓴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무기란 강함보다 책임감 있는 설계가 우선임을, 신뢰란 성능보다 검증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이 기체를 통해 처음 배웠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추천 의견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과연 우리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 기체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에서도 우리 공군의 요구사항과 높은 일치도를 보임. 며칠 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KF-21 관련 보고가 공유되었고 저는 예정보다 빠르게 비공식 호출을 받았습니다. 기체 설명, 기술팀 재초청 준비해 주시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단순한 참고용 목록이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한국과 방산 기술 교류 워크숍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내부 평가 담당자들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본 무기는 검증의 깊이와 사용자 배려 철학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자국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기반으로 개발하며 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무기보다 오히려 더 촘촘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심사는 결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군과 수없이 부딪히며 실전에서 통과된 장비만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어설프게 만든 뒤에 팔고 고치자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완성도 높게 시작하는 근본이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UAE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UAE 방산 협력 포럼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21이 그 계기가 된 것이죠. 그 포럼은 단순한 전투기 수입 논의를 넘어 기술 교류, 정비 인력 훈련, 공동 개발 가능성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의 틀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진짜 한국이 만든 무기는 다르네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이 보여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그냥 만들지 않아. 그들은 철저히 묻고 끝까지 확인하고 단 하나의 오류조차 스스로 못 견뎌하는 나라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산 것이었습니다. 포럼 추진 소식이 부대 안에 조용히 퍼지자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제 바로 밑 실무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저와 함께 수십 개의 무기 체계를 평가해온 사람들이었고 기술엔 누구보다 냉정한 시선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중령님, 한국 기술자들 다시 온다던데 지난번엔 밤새 보정값 수정해서 보고서 만들던 분들 맞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였어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설명해주는 외국 기술자 처음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날 처음으로 이 무기를 만든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 그 말은 곧 부대 병사들 사이에서도 퍼졌습니다. 비행단 정비병 중 한 명은 KF-21 지상 점검을 도우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매뉴얼이 진짜 체계적이었어요. 심지어 모래 낀 상황에서의 비상 대응까지 있더라고요. 우릴 아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퍼지자 며칠 뒤엔 정비소 내에 한글로 된 매뉴얼 일부를 번역해보고 싶다는 자원자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서방 업체에서 온 기술진들은 솔직히 말해 꽤나 권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묻는 건 그들에겐 검토 대상이 아니라 신뢰 부족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조건에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질문을 반기고 지적을 환영하며 오류는 함께 수정하는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의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이었어요. 사막 환경에서의 모래 침투 문제, 극한 기온차로 인한 금속 피로도,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까지 세세하게 묻고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병사 식당 옆 작은 공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형, 난 다음에 기술병과 가면 한국 교환훈련 한번 신청해볼래. 진짜? 왜? 그냥 거긴 우리한테도 맞춰줄 것 같아서. 그 말은 묘하게 울림이 컸습니다. 맞춰준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선진국 무기에 맞춰야 했거든요. 그들의 방식, 그들의 기준, 그들의 매뉴얼에 우리가 적응해야 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대하는 태도, 책임을 바라보는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금껏 몰랐던 다름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머물던 숙소 근처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이 호기심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설명했는데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하고 신기해했다고 해요. 그 일화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기술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구나.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LG 가전제품,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한국 제품들이 KF21에 대한 선입견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아버지의 항공일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는 한 장의 메모에 이렇게 써두셨습니다. 무기를 선택하는 건 생존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야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KF21은 아직 정식 도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기술 교류를 위한 문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KAI 기술진들도 2차례나 더 우리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태도였습니다. 단정한 작업복, 준비된 보고서, 그리고 질문을 기다리는 조용한 눈빛. 단 한 번도 자신들을 내세우거나 과장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자신감이 오히려 더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경납고 옆 휴게실에서 KAI의 한 중견 기술자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죠? 외국에 파는 거면 대충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그는 잠시 제 말을 곱씹더니 담담히 답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저희 조카, 친구, 이웃이 타는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사막 환경에서도 정비가 쉬워야 조종사가 믿고 탈 수 있죠. 우린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써도 되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기술로 바꾸는 법을 아는 나라라는 것을. 그분의 말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년 전 서구의 한 항공기 업체에서 온 기술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하죠. 어차피 중동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그때 느꼈던 불쾌함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우리를 2등 고객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UAE용이나 수출용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최선의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국민이 쓰든 외국인이 쓰든 상관없이.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새로운 결제 서류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 UAE 방산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한 그 안엔 정비병과 장교들의 단기 기술 교류 연수, KAI와의 공동 정비 매뉴얼 개발 TF, 그리고 미래 항공무기 포럼, 공동 개최 제안서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식당에서 KAI 기술진 중 한 명이 남긴 작은 일화가 회자되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심한 날 비행기 외관 점검을 마친 뒤 그가 정비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조종사가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도 꼭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병사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경납고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부대의 작은 문제들까지 신경 써준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정비소에서 작업하던 중 그들이 우리 장비 중 하나가 고장난 걸 발견했는데 직접 나서서 고쳐주더라고요. 자기들 일도 아닌데 말이죠. 왜 굳이 그런 일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으니 그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간이 편해야 모두가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세심함들이 모여서 KF21이라는 완성품이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기술만이 아니라 작은 배려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당신은 왜 KF21을 선택하려 했습니까?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조용히 믿게 만듭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책임을 준비한 나라에서 온 무기니까요. 그 무렵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부대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기술 교류할 때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대에 한 통의 외교 전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한 UAE 항공무기 기술 협력 탐색 워킹그룹 구상한 문서엔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을 넘어 공동 연구 공동 운용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그저 기술력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초안을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득 KF-21이 사막 활주로 위를 날며 모래를 휘날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에서는 마치 우리 마음속 선입견을 가로지르는 듯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이야기였어요. 한국과 UAE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나은 걸 만들어보자는 워킹그룹 구상안에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막 환경에 특화된 항공기 개발, 한국의 첨단 기술과 UAE 운용 경험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 체계, 그리고 양국 공군 조종사들의 정기적인 교환 훈련까지.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현지화 기술 개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게 함께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에서 중요한 건 성능보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단순한 제3의 옵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며칠 전 부대 내 젊은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의견을 들었어요. 중령님,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는데 한국은 동료로 보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우리에게 완성된 제품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 완성시켜갈 제품을 제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며칠 전 KAI 기술팀 마지막 방문 일정이 끝나고 기지 정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팀장과 저는 짧은 악수를 나눴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언젠가 KF-21을 직접 조종해보실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숨 쉬는 느낌부터 먼저 느껴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길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득 아주 오래전 제 아버지가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기계는 강하게 만들되 마음은 더 강하게 품어라. 이제 저는 압니다. 강함은 숫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 속에 깃드는 것이라는 걸. KF-21은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저에게 변화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건넨 책임과 배려와 기술이 어우러진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사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KF-21은 여전히 도입 여부를 놓고 정밀한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그 존재는 이미 우리 내부에서 단순한 기체를 넘어선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막 입대한 후배 장교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왜 그때 KF-21 보고서를 그렇게 좋게 쓰셨나요? 솔직히 저희는 유럽제도 있고 미국 것도 있는데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걸 보여준 무기였거든. 후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도 언젠가 이해하게 되겠지요. 최근엔 부대 안에서 소소한 변화들이 보입니다. 정비병들이 자발적으로 KAI의 기술 자료 번역 워크숍에 참여하고 정보병과 장교들이 한국 무기체계 교육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한국 문화 세션이 열리며 병사들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부대의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났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우리 업무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보고서를 더 꼼꼼히 작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부대 회의에서 한 중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일하니까 실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 같이 검토하니까. 그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변화가 무기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국가 간의 진정한 신뢰는 무기보다 깊은 층위에서 시작된다는 것. 얼마 전 KAI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령님, 혹시 다음번 시험이 잡히면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저희 팀에 새로 합류한 후배도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짧게 회신을 남겼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희 부대 모두가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엔지니어의 이름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주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한 나라가 조용히 증명해낸 기술과 사람의 힘을. 며칠 전엔 더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우리 부대에서 한국으로 연수를 갈 장교 선발이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항공기술, 정비교육, 그리고 한국의 방산 시스템 전반을 배우는 6개월 과정이었어요. 지원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이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뭘 배우고 싶냐고 물으니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KF-21은 날지 않아도 이미 제 마음속에서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 전체를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KF-21이 사막 하늘을 가르던 순간보다 그 전투기를 만든 사람들을 만난 날을 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책임과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조용한 말투와 꼼꼼한 보고서로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조용한 말투와 꼼꼼한 보고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는 단단했고 그들이 보여준 마음은 더 단단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제 시선을 바꾸었고 우리 부대의 기준을 바꾸었으며 무기를 바라보는 저의 신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한UAE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KF-21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양국이 항공, 무기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거죠. 그 발표문을 읽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런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게.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건 이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는 점이었어요. 기술 교류, 인력 양성, 공동 연구까지 포함된 포괄적 파트너십이었거든요. 한국과 UAE가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KF-21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여전히 일방적인 구매자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될 기회를 놓쳤을 거고요. KF-21을 통해 제가 만난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생각하며 기술을 만들고 책임을 고민하며 성능을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요즘 저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를 고를 때는 성능표만 보지 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봐라. 처음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짓던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진심이 언젠가 이 하늘 위를 함께 날게 되기를. 저는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KF-21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한국과 UAE가 함께 써내려갈 협력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